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낯익은 얼굴들이 되게 많네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1차 설명회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년 시험 공고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3월 15일 날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관세사 공부를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알아보시는 중이시고. 네, 네. 대신이라 하면 자제분 대신에 그, 바쁘대요? 자제분이? 예, 아, 요즘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한 시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예,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속 공부를 해오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다음에 내년에 1월하고 2월에 진행될 과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크게 한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사 시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학원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에 합격자들 90명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합격을 했는지, 뭐 공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3개월도 채 안 남았죠. 지금 80 며칠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모션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FTA 관세무역연구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사 자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FTA 그다음에 무역 관련 여러 가지 자격증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타 공인 뭐 한 7,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최고의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거겠죠. 검증된 강사진. 그래서 1, 2차 공이 모두 다 1타 강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학교와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겸임 교수로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많은 새로운 이제 이슈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학원 강의에 많이 이제 접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 법인에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90명 중에 한 80명 안팎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출신 합격자들을 또 따로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축하연 같은 건 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합격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21년에 잠깐 이제 풀려가지고 합격자 축하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이제 갑자기 또 악화가 되면서 이때 잠시 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가지고 또 이제 축하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없고, 이때 보면 배출이 엄청 많이 됐었죠. 예. 그 당시 이제 관세사 시험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추가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23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축하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사진입니다. 올해 사진 기사님이 약간 이상한 포즈를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이러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올려놨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올해도 역시 90명 중에 83명이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이었고, 모의고사로는 이제 73명이 저희 학원 출신으로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관세사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무역과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이제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관세사의 업무는 여기 보시면은 관세사법 제2조라고 되어 있죠. 신문물인데 이걸 써봐야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관세사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왜 비웃죠? 이거 되게 오래 기다려서 산 건데, 예. 중국에서 온다고 한 보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보통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변호사부터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이제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법이 있습니다. 회계사법, 변호사법, 변리사법처럼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고 관세사법의 제2조에 보면은 관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그러니까 관세사분들만 그 업무를 이제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업무를 보시면은 수출입 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관이 관세사의 가장 일상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관을 이제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뭐 자유무역이 되고 FTA가 된다 하더라도 통관이라는 절차는 없어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업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있죠. 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관세사 역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좀 과도하게 낸 것 같아서 또는 또는 부당하게 부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싸워야 될 수가 있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그때는 이제 변호사 역할 비스무리한 것도 할 수가 있는 게 관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까지는 관세사가 할 수 있는데, 뭐 법률상 이제 그게 소송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들이 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관세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 활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게 이제 이 부분, 기업 구제 부분. 근데 요거는 계속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 관세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기 힘들고, 요즘에는 이 FTA 활용 지원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줄이고 또는 외국에 수출을 할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관세가 이제 낮춰질 수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힘들어졌나? 아무튼 예, 지금 많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FTA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물류 관련 어떤 계획을 잘 짠다면, SCM을 잘 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설팅 분야에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관세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3개월 정도 후에 6월 14일 날 2차 시험이 있고, 그래서 1차를 합격을 하면 모든 국가 자격 시험이 그렇지만 2차 시험을 몇 번 볼 수 있죠? 1차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합격하시면 내년 2차 한 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6년에 또 한 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25년에 만약 시험 안 보면, 스킵하면 요거 킵 되나요? 뭐 이렇게. 술이에요, 킵이 되게. 그죠? 그래서 한 번 시험 안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좀 시험을 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립니다. 1차 시험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최소 점심시간 전까지 2교시까지만이라도 한번 좀 버티다가 다른 분들 좀 쓰는 것도 구경도 하고, 그래서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월 15일이면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과목은 총 4과목, 시험 과목이 4과목이고요. 그래서 2과목씩 이제 합쳐서 봅니다. 그래서 총 2교시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2차도 역시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관세사를 합격했을 때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관세사 합격자들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도 많이 가지만 뭐라고 할까, 항만 지역, 공항 지역,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쪽도 꽤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굳이 서울 안 올라오시고 그쪽에서 그냥 바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오면 고생이잖아요. 우린 다 서울 사람이라 모르나? 서울에 올라오면 집 얻어야죠. 왔다 갔다 뭐 차비 들죠. 밥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사실 돈을 못 모으잖아요. 그렇고 영업하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모든 친척들이라든가 모든 그런 관계가 다 그 지역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자리를 딱 잡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취급법인을 많이 또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송기업과 같은 페덱스나 DHL도 포함이 되고, 뭐 CJ, 뭐
GLS라든가 이런 회사도 다 포함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계법인, 회계법인에서 그 관세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요. 아까 관세사 업무 중에 심사 업무라는 게 있었죠. 기업구제, 그 다음에 FTA 요런 쪽으로 이제 특화돼 가지고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를 몇 명씩 뽑기는 합니다. 예, 많이 뽑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법인보다는 조금 급여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기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출입 대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관부서 실제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세사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경력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규 관세사보다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 위에서 일을 좀 하시다가 한 3년에서 5년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인기가 시들해졌죠.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관세사가 있으면은 가산점이 5점이나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인기가 많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관세직이 좀 많이 안 뽑아요. 특히 이제 관세사가 됐는데 9급 공무원보다는 7급을 보통 응시하겠죠. 근데 7급 공무원이 관세직이 정말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뽑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대부분은 관세법인이나 사무소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간 관세사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그 여기 보시면은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죠. 2021년에 나온 게 지금 최근이긴 한데 그 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제 산하연구기관이고 직업별로 향후 전망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뭐 많은 질문을 이제 하시니까 관세사 전망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뭐 느낌을 말씀드리긴 힘들고 해서 찾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서 이걸 찾긴 했는데 사실 거의 다 다소 증가를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 좋은 말만 해놨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관세사는 그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예측하기로는 다소 증가할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교역량이 증가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교역량만 많아지면 관세사 일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강사진들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차든 2차든 과목별로 다 복수로 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관세법은 구민의 관세사님하고 윤준필 관세사님 두 분이 계시고요. 웃는 게 좀 그러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래요. 예. 구모 관세사님 웃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에는 예, 저가 있고 유샘나 관세사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샘나 관세사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못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겠네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2차를 들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의 유지원 회계사하고 김성수 세무사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내국소비세법의 유지원 회계사랑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두 분씩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2차 교수진인데 2차는 지금 보시면은 임예진 관세사님하고 판창원 관세사님 이렇게 되어 계시고요. 참고로 판창원 관세사님은 베트남 쪽에 사무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세율표 HS는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오수교 관세사님, 최도훈 관세사님이 계신데 내년부터는 아마 오수교 관세사님은 강의를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김병수 관세사님하고 전용대 관세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무슨 과목인지 혹시 아세요? 들으셨어요? 1차는 되게 일관성이 있죠. 1차는 무슨 과목을 일단 잘해야 됩니까? 1차. 회계학. 항상 매해 회계학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2차가 좀 어려운 게 문제가 뭐냐면 그 매년 그 고춧가루를 뿌리는 과목이 매년 바뀌어요. 관세법이었다. 어떤 해에는 무역실무였다.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준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관세평가였어요. 그래서 관세평가가 1차의 회계학하고 똑같았습니다. 꽈락을 넘기면 합격, 꽈락을 못 넘기면 불합격.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합격자들도 관세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40점대였어요.
근데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관세사 시험은 절대로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중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 거를 기대하고 똑같이 준비하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예, 무역 실무는 세 분이 계세요. 최건수 관세사님, 최재순 관세사님, 그 다음에 정지한 관세사님.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다들 뭐 인기가 많은 분들이라 예, 고르기가 좀 힘들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예,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 친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를 추천을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 과목 안내. 그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1교시, 2교시, 예,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교시 80분, 2교시 80분.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이랑 무역영어,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한 1시쯤이면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점심은 집에 와서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신없이 찍고 나오면 그냥 훅 지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시험 보고 뭐 집에 가시든 아니면 어디 친구들하고 뭐 식사를 하시든 간에 집에 가서 한 2시쯤? 3시쯤? 되면은 이제 가답안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바로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예, 답안지만 제출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바로 다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교시는 무역 영어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교시는 뭐 회계학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1교시에서는 관세법을 몇 분 안에 컷하느냐 끊느냐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2교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앞에 내국소비세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자, 과목별 소개인데 요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법은 양이 되게 많다. 시험 범위가 되게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 2차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차 때 잘해놓으면 열심히 해놓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회계학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되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관세법은 2차에 가서도 쉽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게 관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역 영어는 영어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이긴 하지만 어떤 토익 같은 영어 실력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국제협약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국제규칙. 그래서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일단 많이 외워놓고 많이 보면 풀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뭐 양은 제일 적은데 양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점 어렵게 나온다. 예, 새롭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기존에 냈던 부분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꼬게 되고 점점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학. 회계학은 크게 보면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재무회계가 이제 30문제가 되고 기본 이론 때 재무회계를 주로 다루고 원가회계는 이제 따로 별도로 강의가 있죠.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예. 자,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원가회계를 좀 이렇게 제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단은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더 좋다. 예, 쉽게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25년도에 변경이 돼서 22줄짜리가 옛날에는 18페이지였나? 16페이지였는데 지금 페이지가 늘어서 20페이지로 더 두꺼워졌어요. 예, 요게 이제 2차 답안지입니다. 답안지고 과목당 이제 한 권씩 줘요. 그래서 요 정도의 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 20페이지 한 과목당. 그래서 80분 동안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을 쓰게 되는데 보통 한 권은 다 써요. 다 쓰고 지금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페이지 수를 늘린 이유가 뭐냐면 글씨를 좀 크게 쓰고 간격을 넓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다 뭘 요구해요? 한 권으로 모자르니까 예전에는 한 권을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럼 추가로 받은 한 권을 다 쓰진 않고 앞에 몇 장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비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권을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부분은 다 채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는 정말 고난의 행군이죠. 고난의 행군. 80분 동안 몇 교시를 봐야 됩니까? 4교시를 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그러니까 문제는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모든 과목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30점짜리하고 이제 20점짜리는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점수 배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예전에는 50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오고 10점짜리가 5개가 나왔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그럼 어느 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이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50점짜리 문제 하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0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컸어요, 그게. 그래서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1차 시험을 보고 경험 삼아 2차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딱 가면 되게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다 고수 같잖아. 진짜 고수 맞죠, 뭐. 전 이제 갓 1차 합격한 친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절대평가였습니다, 2차가. 지금은 상대평가죠. 90명을 뽑으니까. 근데 그때는 합격자가 계속 숫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절대평가라.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관세법이 1교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교시 그때만 해도 그 감독관이 문제가 적힌 종이를 들고 들어와서, 지금은 종이를 다 나눠주지만 그때는 종이를 들고 와서 그분이 문제를 여기 칠판에 써주셨어요. 되게 옛날 얘기죠. 쓰는데 어떤 교수님은 유식을 자랑하려고 했는지 한자로 문제를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럼 감독관이 한자를 잘 안다? 그럼 보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한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 획 한 획 보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되게 짜증나죠. 빨리 써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50점짜리 문제를 딱 썼는데 그 50점짜리 문제를 모르는 분이 한 분 아저씨가 계셨나 봐요. 갑자기 책을 팍 덮더니 많이 아는 그 욕 있죠. 숫자. 이러더니 책가방 싸가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50점을 놓치면 이거는 꽈락이고 당연히 꽈락이고 꽈락이면 다 나머지 시험을 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50점짜리가 있는 게 약간 위험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3322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를 날려도 30점밖에 안 깎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힘듭니다. 2차는 하루 종일 이제 써야 되다 보니. 자, 그 다음에 올해 합격자들 분석인데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1차 합격자가 지금 가장 적죠. 381명. 지금 1차 응시생이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올해가 거의 최저점인 것 같긴 합니다. 최저점인 것 같고, 뭐 1차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차 시험 본 분들은 작년에 공부한 분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수업을 듣는 분들, 1차 공부한 분들은 내년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차 응시생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은 이제 응시생이 몰릴 때라 그게 이제 곧 2차 경쟁률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400명, 올해 380명, 이 인원이 올해 시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예. 근데 보시면 더하면 780명이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나타난 건 6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600명 중에서도 올해 1차에 합격해서 저처럼 구경 왔던 친구들도 상당수 있겠죠. 그런 인원을 또 빼버리게 되면은 실제 경쟁률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사람이 줄었을 때가 약간 기회긴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1차 반드시 붙고 내후년에 2차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채점 결과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 보이는 이제 회계학이 꽈락률이 57%나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 공부를 열심히 좀 해놓으실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그 표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2015년에 거의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점점 숫자가 줄고 있죠. 예, 응시인원 숫자가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추이인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뭐냐? 항상 회계학은 밑에 바닥을 깔아주고 있고요. 그죠? 얘는 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무역영어, 요게 이제 꽈락률이에요. 평균 점수.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이 조금 쉬웠었는데,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평균점 되게 높았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다? 올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내세법이랑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내세법도 여러분 혹시 양이 적다고 방심하고 자꾸 방치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고 하다 보면 내세법이 또 형편없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세법 비중을 조금씩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꽈락률이고 넘어가고요. 자, 올해 최종 합격자 얘기예요. 일단 남녀 비율을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합격자가 지금 57%,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4%. 그래서 작년에는 50대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40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동차 비율 보시면은 이제 유해생이 60%로 좀 높겠죠. 그 다음에 동차가 35명으로 40% 정도. 그래서 무조건 유해로 붙는 게 여러분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 1차 붙고 내후년에 무조건 2차 붙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험기간. 일단 작년에는 평균 수험기간이 30개월이었는데 합격자들의. 근데 올해는 합격자들 평균 수험기간이 36개월이에요. 6개월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그 관세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공부 기간이 짧은 분들이 많이 못 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수험 기간에 보면 여기 빨간색 부분이 24개월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해생. 유해생들이 작년만 해도 20%는 차지를 했어요. 꽤 높았어요. 비중이 20에서 25%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이 유해가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평가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이제 3년차, 그 다음 4년차. 예, 이 학생들이 지금 올해는 많이 붙었다. 예.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요? 이런 말 써도 되나? 똥차가 다 빠져나갔잖아. 비었잖아. 무주공산이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60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도 3명이나 있습니다. 동차생 중에는.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던 장소. 예. 대부분 60%가 스카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집. 전 집에서 절대 공부 못 하겠던데. 거의 30%나 되는 분들이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셨대요. 자, 25%.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내 자습실 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셨고,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스터디. 자, 나는 스터디를 했었다가 없어요. 16명밖에. 19%만 스터디를 했고, 나머지 80%는 스터디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터디는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어떤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뢰를 쌓고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스터디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로 되려면, 스터디가 제대로 되려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되고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오프라인에 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저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네. 도움이 되겠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스터디가 오래 갑니다. 예. 인터넷으로 처음 만나는 분들끼리는 스터디 거의 못 합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무조건 실강을 좀 들으세요.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과목별 득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낮은 점수가 뭐예요? 이거는 합격자 점수고, 이거는 전체 응시 인원의 평균 점수예요. 근데 이 전체 평균 인원에는 1차 갓 합격하고 국영삼아 간 친구들도 포함된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고, 합격자들의 평균을 보면 제일 높은 게 70점인 게 관세법, HS가 52점, 제일 낮은 게 뭐예요? 관세평가.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46.9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관세평가가 관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학교, 출신 대학교가 쭉 나와 있는데, 외대가 요즘 대박인 것 같아요. 한국 외대가. 작년에도 16명인가 13명? 13명 정도 배출해가지고 이제 다 합격할 사람은 했겠다 싶었거든요. 올해는 없겠지라고 했는데 올해도 1등입니다. 9명 배출을 했고, 경희대 6명, 그 다음에 영남대, 부산대 4명씩, 그 다음에 중앙대, 경북대, 동국대, 성대, 세종대, 인하대에서 3명씩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많이 배출하는 학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부할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거의 12월 달 끝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지금 이제 1월부터 개강되는 거는 지금 개강 예정인 게 문제풀이, 그 다음에 OX 특강,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요 3가지 과정인데,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의 학생이 11월 달 걸 이미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원이 안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OX 특강하고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는 요거는 이제 100% 오프라인 개강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1월 달부터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단기 합격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패키지는 뭐가 있죠? 패스클럽이라고 있는데 패스클럽은 모든 강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그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하고 문풀하고 원가 관리에게 뭐 이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저 단기 합격반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건 이제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완강을 한다라는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합격은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시험을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내년 1차에 어떤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냥 대충 하고 내후년 동차를 노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동차 합격을 하려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1차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1차가. 내년 이맘때 이제 2차 공부를 쭉 해오고 있을 거고 이제 1차가 다가오니까 동차 하시는 분들은 또 1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차가 되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2차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1차는 제대로 될까요? 또 1차도 안 돼요. 그래서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년 1차에는 무조건 고득점을 맞겠다는 목표를 열심히 해 놓으셔야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동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OX 특강 관련된 내용이에요. OX 특강은 이제 1월부터 개강이 될 건데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수도 조금 다르고요. 뭐 2번 하는 강의도 있고 3번 하는 강의도 있고 한데 일단 관세법은 여기 보시면은 핵심 문제풀이, 핵심 요약, 변형 지문 대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형영어는 3대 협약으로 위주로 일단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요약 정리 이 부분은 그냥 수업에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배포 자료가 되는 거고 아직도 1권에 대한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일단 만들어 드리고 수업은 이제 3대 협약 위주로 OX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거고 내국소비세법도 기출문제 관련해서 할 거고요. 회계학은 말문제 유명하죠. 그래서 말문제 위주로 회계학은 이제 OX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원 강의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개인 공부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시간이 좀 남는 게 언제? 1, 2월이에요. 그래서 1, 2월 때 밀린 공부 좀 빡세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OX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의고사는 그냥 시험 문제 푸는 거고 실제로는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요건 2월에 개강을 할 건데 그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이제 8번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을 보러 이제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인강 듣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자유롭게 시간 재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시 30분부터 동일하게 시작이 될 거고 이제 시험 시간 20분 전에 입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따로 답안지를 논하드리진 않고 이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될 거예요.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봤던 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체크하고 이제 설명 듣고 하는 게 이제 2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월별로 진행되는 전체 모의고사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냥 문제, 답, 해설지가 다 종이로만 나가는 거예요. 해설 강의는 없어요. 근데 2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는 요거는 해설 강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전략이라고 할 게 뭐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신 분들한테는 1, 2월 달에 이제 문제 유형에 좀 적응하는 단계를 반드시 좀 밟아놔야 되고, 예.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원문을 보고 기본소를 보는 시간으로 삼으셔야지 문제를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기 합격 과정, 기본 이론 문제풀이 그냥 완강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달은 뭐 죽어라 해야죠, 뭐.
저도 1차 시험 보기 뭐 한 달 전, 보름 전에는 하루에 3시간 잤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차 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막판 한 2, 3개월 죽어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합격을 겨우 하긴 했지만 저도 어떻게 붙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는 한 3시간씩밖에 안 잔 것 같아요. 근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열심히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것부터 볼게요. 지금 기본이론 문제풀이 다 수강하신 분들은 1월부터 3월까지는 OX 특강이랑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단계 합격반을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근데 뭐 12월 달부터 기본이론 문제풀이반 이게 정규 코스를 다 밟아서 공부하는 과정도 있긴 한데, 이건 물리적으로 좀 힘드니까 추천은 많이 안 드리고 밑에 있는 온라인 단계 합격반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온오프. 그래서 온라인 강의만 수강했다 100%. 그게 이제 전체의 71%고요. 온오프.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도 수강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30%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온라인을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 합격률이 1.43%고 오프라인을 같이 들었던 분들 중에 합격률이 4.2%예요. 둘 다 낮긴 하지만 합격률이 어디가 3배 정도 높아요? 네, 오프라인. 요건 이제 2차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차는 오프라인을 겸하는 게 좀 낫다. 합격률이 좀 올라가더라.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예상은 되죠.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하면 나태해지기 쉽고, 그리고 2차는 그 상대평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상대평가. 9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적군들을 가까이 두고, 적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적들을 가까이 두고 내가 쟤보다는 무조건 조금씩 더 하자. 이런 생각으로 버텨야 사실은 2차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라면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합격자들이 말하는 당신은 왜 합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소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대부분 아니고 50% 정도가 암기요 라고 한 거예요. 네,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공부 계획과 학습량. 요게 36명. 그 다음에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18%. 그 다음에 강사가 중요합니다. 12명. 그래도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아, 암기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2차 공부 시작하면 무조건 외우실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응답을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합격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전체적인 이해, 전체적인 구조 이런 건 다 이미 기본 깔고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디테일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암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초반부터 암기를 달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고요. 자, 혹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서 별로 할 게 없죠, 질문이. 지금 비웃으셨어요? 오늘 처음 본 거 아닌가요? 초면에 왜 그러세요? 네. 혹시 학생이세요? 아, 전공은? 무역학과? 그럼 관세사 꼭 따야겠네요. 붙어야죠.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 혹시 우리 아버님은 그 자제분이 확실히 하시겠대요?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까? 아드님이세요? 따님이세요? 아, 따님이세요? 여학생들한테 관세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지?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